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어제 입동이 지났으니 본격 겨울인데요. 겨울 맞을 준비 다 하셨는지요? 제가 사는 이곳 평창은 동네마다 집집마다 한창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 푸른 채소는 볼 수 없고요. 땅이 얼기 전에 김장을 하려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겨울 준비라 하면 김장이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채소값도 양념값도 많이 비싸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장을 못하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더 추워지는 겨울 날씨지만 마음만은 조금이라도 푸근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도 계속해서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편지글을 읽을 건데요. 줄여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책을 펴면 줄일 수가 없어요. 그때의 그 정서나 두 분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 참 따뜻하고 요즘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정서가 있어서 계속 읽게 됩니다. 오늘은 166쪽 이호덕님이 권정생님한테 보내는 편지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읽겠습니다. 글도 못 쓰고 여름을 보내니 괴롭기 말할 수 없습니다. 권 선생님, 방학 때도 못 가고 정말 죄송합니다. 방학이 시작될 무렵 대구집 이사, 새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일 등이 시작되어 그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울에는 동아방송 녹음 때문에 한번 급히 갔다가 부산 세미나 다녀온 뒤로는 글도 못 쓰고 여름을 보내니 괴롭기 말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사시는지 걱정이 됩니다. 대구는 파동집을 팔고 봉덕동 산기슭의 땅을 사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파동집은 습기가 차서 어차피 수리를 해야겠기에 기왕이면 집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 싶었는데 그만 안식구에 끌려 집을 짓게 되고 그것도 내가 바라지도 않는 큰 집을 빚을 내어 가면서 지어야 하니 이것저것 괴롭습니다. 그 집 다 짓더라도 난 대구에 가서 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여기는 요즘 버스가 하루 2번씩 들어옵니다. 저녁 6시에 안동 출발하는 버스는 2-달 전부터 정기로 운행하고 낮 12시경에 들어오는 차는 임시로 운행해보고 승객이 계속 있으면 정기 운행한답니다. 9월 21일경 이 학교 운동회가 있고 23일쯤엔 서울 있는 사람들이 여기 놀러 온답니다. 문덕우씨 일행인데 한국문학연구회인가 하는 단체에서 안동 지부를 두어 김원길씨가 지부장이 되게 해놓고 모임을 그때 여기 지뢰에서 갖는다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모두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라 같이 어울려주는 수밖에 없이 되었습니다. 그때 물론 문협 안동지부 회원들도 오게 되겠지만
버스도 있고 하니 건강이 허락하시면 와주세요. 그러나 무리는 마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두었던 책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이제 명년 봄에 어디 정군 되더라도 그곳에 책만은 가져갈 생각입니다. 일본 책 소년 시집을 돌려드릴 것인데 자꾸 잊어버리고 합니다. 이 가을에는 청년사에서 요청한 아이들 작품집을 내어야 할 텐데 자꾸 이것저것 딴 일이 생겨 야단났습니다. 하도 오래 소식 전하지 못해 몇 자 썼습니다. 소식 간단히라도 알려주십시오. 1977년 9월 2일 이오덕. 제가 보는 기독교와 그분들이 보는 기독교는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더위는 완전히 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염소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고도 배가 터지는 줄 모르게 자꾸 먹으려 듭니다. 어제 크리스찬 신문사의 강정규 씨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동화 원고를 보았으면 한답니다. 강정규 씨가 이번에 그 출판사에서 동화집을 내게 되어 제 이야기를 했더니 한 5, 600매 정도로 책을 만들겠다는데 작품이 기독교적이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선생님께 보낸 이번 저의 작품은 순수한 문예 작품이 더 많아 될까 싶습니다. 다른 출판사에서 내기 힘드시거든 일단 원고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작품 한 편마다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있으면 된다는 조건이니 보내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기독교와 그분들이 보는 기독교는 다른 것 같아요. 이현주 목사가 서울 가는 길에 일찍에 와서 하루 묵어갔습니다. 시골 사람 다 되었습니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복 바지에 고무신이고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아동문학 이야기, 기독교 얘기, 해도 끝이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동화 한 편 썼다고 대견해 하더군요. 이번 겨울에 장편을 꼭 쓰겠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동화집 출판에 대한 것 생각해 보시고 곧 해답해 주세요. 강정규 씨에게 가부를 알려드려야 할 테니까요. 기다리겠습니다. 1977년 9월 16일 권정생 드림. 이현주 씨 흰 고무신이 눈에 띄더군요. 권 선생님, 오늘 와서 편지 잘 받았습니다. 실은 며칠 전 급한 일로 서울 다녀왔습니다. 서울 간 김에 김성령 씨도 만나고 강정규 씨도 만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강정규 씨도 작품이 기독교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기에 그럼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적이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편협한 생각은 아닐 듯합니다. 좌우간 곧 강씨 앞으로 우송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600매쯤이어야 한다니 만일 원고가 너무 많으면 한 편쯤 빼야 하겠는데 강씨도 600매로 줄여서 보내랍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아직 못 읽었어요. 내일은 꼭 읽고 모레쯤 우송하겠습니다. 선생님 혹 생각나시면 어느 것을 빼라고 편지 주시고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 붙이는 일은 며칠 늦출 수도 있습니다.
강 씨는 아주 자신있게 말했고 출판 조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곳이 안 되면 창비사에 부탁해 볼까 했는데 뜻밖의 수월하게 될 듯 해서 강 씨 앞으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서문은 역시 선생님이 쓰셔야 합니다. 발문은 또 저가 쓰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이현주 씨한테 부탁 한번 해보세요. 저보다 더 잘 쓸 듯 합니다. 안 되면 저가 써도 좋지만 발문 같은 것 없어도 좋지 않을까 해요. 참, 서울서 뜻밖의 이현주 씨 만났습니다. 흰 고무신이 눈에 띄더군요. 그곳 가서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 동화를 좀 쓰게 된다기에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남짓 좀 바쁘게 됐습니다. 편지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1977년 9월 19일 이오덕. 공 아저씨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쓴 것입니다. 선생님 편지 방금 받았습니다. 공 아저씨, 해룡이, 따리꼴댁 할머니가 좋다 하시니 제가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 이런 작품 계속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공 아저씨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처음 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 혼자 사시는 숙부님께 옛날의 아버지, 어머니 얘기 조금 들었습니다. 모두 착한 분들이었는데 잘못 오해한 것 같아요. 모두가 고난의 민족사에 희생되어 정말 슬프게 살다가 죽은 분들입니다. 조금씩이나마 아버지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자서전 소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건 없지만 한 인간을 이토록 고통 속에 몰아넣은 역사를 제 나름대로 규명해보고 싶어요. 원고를 선생님께서 고르신 대로 보내셨겠지요?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한 것이 가장 바른 판단이라 생각했습니다. 강정규 씨 작품집 보내와서 읽어보았습니다. 아마 제 작품도 무난히 출판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카톨릭 교인들이 오히려 개신교 사람들보다 바른 신앙관을 가진 것 같아 보입니다. 선생님, 지금부터라도 저는 인간학을 공부하겠습니다. 한 인간의 선행이나 악행은 모두 그 역사와 사회의 소산물이지 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한 살인 강도가 있었다면 그건 그 사회 모두의 공동 책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77년 9월 24일 권정생 드림. 더 많이 공부해야겠어요. 며칠 전에 편지 받고 이제 회신을 씁니다. 날씨가 계속 푸근해서 살기 좋습니다. 무척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서구 씨가 양산 어느 암자에 있다고 소식 왔어요. 아마 겨울 동안 거기서 지낼 계획인 모양입니다. 아동문학가 협회에서 원고를 보내라는 독촉이 또 와서 동화 한 편 썼습니다. 이 편지와 같이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올 겨울엔 아무데도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작품을 쓸 수 있도록 마음과 몸을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책을 읽다 보니 자신의 식견이 너무나 빈약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겠어요. 창비에 무리하게 부탁하지 마실 것을. 제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선생님도 입장 어렵게 되지 않겠어요? 소년지에 보낼 원고 1978년 1월부터 1980년 7월까지 연재한 초가 3간 우리 집을 말한다. 이 작품은 1985년 초가집이 있던 마을로 편했다. 그 원고는 한 200장 써둔 게 있어서 마음 푹 놓았는데 새로 읽어보니 형편없어요. 다시 고쳐 쓰느라 무척 애를 먹습니다. 끝까지 써야 할 텐데 힘들 것 같습니다. 방학하면 만나 뵐 수 있을지요? 그때 많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올 고르지 못한 날씨에 몸 조심하세요. 1977년 12월 7일 권정생 드림. 저의 수상집.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이호덕의 첫 번째 교육 수필집이다. 저의 수상집은 나왔습니다. 권 선생님, 서울서 아침에 안동에 도착해서 지금 2차례 다방에서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몇 자 씁니다. 지금 곧 학교에 가야 합니다. 방학되면 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창비의 동화집은 크리스마스 전에 나오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윤일숙 씨 통해 맡긴 동화는 제5문화사란데서 지금 조판 중이랍니다. 거기서도 연말 전에 내려고 서두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서문 같은 걸 선생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다가 뿌리 깊은 나무에 나온 이현주 목사의 글을 전문 싣고 싶어 한답니다. 글의 저자인 선생님과 이현주 목사 두 분의 양해를 얻어야겠다고 하는데 그 글 보셨죠? 내 생각으로는 그걸 싣더라도 전부 다 싣지 말고 부분적으로 따내서 싣든지 아니면 차라리 선생님이나 이현주 씨가 새로 쓰도록 했으면 싶어요. 저는 창비의 해설도 나오고 하니 또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편지 받으시고 선생님 뜻을 편지로 윤일숙 씨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서두르는 것 같으니 곧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책 이름을 아버지라고 하자 하셨는데 출판사에서는 까치 오는 아침이라든가 그런 작품 이름을 책 이름으로 하고 싶어 한답니다. 윤일숙 씨도 그렇고 저도 책 이름은 까치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초판부터 인쇄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지금 차 시간이 다 되어 이만습니다. 내일쯤 시간 있으면 다시 전화 걸어 보겠습니다. 저의 수상집은 나왔습니다. 1977년 12월 15일 낮 이호덕. 까치 오는 아침은 1979년에 까치 울던 날로 출판되었다. 새벽종을 치면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선생님, 낮에 보내주신 책을 집배원으로부터 받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가장 좋은 그리고 소중한 시집으로 보관하고 싶습니다. 어제와 오늘 가까스로 원고 20여 장을 썼습니다. 겨우내 게으름 피운 것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건강을 지탱하며 쓰고 싶은 글을 써야겠습니다. 소년소설보다 동시보다 그래도 동화에 애착이 갑니다.
중편 두어 개 구상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기 전에 탈고해야겠습니다. 꼭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우익씨, 정서구씨 다녀갔습니다. 나 자신도 한때는 그랬습니다만 문학하는 자세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서구 스님 혹시 찾아가거든 꼭 좋은 말씀 들려주세요. 혼자 있는 것도 이젠 웬만큼 견딜 텐데 저는 아직도 훈련이 모자랍니다. 제 몸에 병이 없으면 고통스럽지 않다면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요즘 새벽종을 치면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앞으로도 동화가 쓰일 것입니다. 이따금 소식 주시고 몸 조심하시기 빕니다. 1978년 2월 21일 권정생 드림. 어딘가 한없이 달아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선생님, 편지 방금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소식 전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가시기 바쁘게 벌써 문을 닫아놓고 지내야 할 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꼼짝 않고 매일 방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윤일숙 씨에게 동화집 원고 보내놓고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도무지 어디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안동 볼 일이 생기면 갔다가는 그냥 돌아옵니다. 문협 안동 지부에도 모임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못 갔습니다. 부산서 아동문학가 협회 세미나가 있다고 통지 받았지만 역시 가지 못했습니다. 이원수 선생님 이번에 상 받으셨는데 아직 인사말씀 한마디 못 드리고 그냥 있습니다. 자꾸 귀찮아지고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가끔 그러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딘가 한없이 달아나고 싶은 충동 같은 것 말입니다. 23일 문협 지부 모임에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기다리지 말아 주십시오. 소년에 쓰고 있는 장편 연재 소설을 계속 써달라고 해서 1년쯤 더 쓰기로 했습니다. 얘기가 좀 비참해서 쓰는데 고통을 느낍니다. 9월 후에 선생님의 글, 그리고 이현주가 오랜만에 좋은 동화 발표했더군요. 언제 안동 오실 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소년 시집은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럼 또 편지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78년 9월 5일 권정생 올림. 아동 소설이지만 6.25의 참상을 가볍게 다룰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편지 고맙습니다. 몇 번이고 길산에 가려고 마음먹었다가 그만두곤 했습니다. 하도 고통스러워 요사이는 건강에 좀 마음 쓰느라 다른 일에 많이 게을렀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 주장하고 싶은 생각을 어떤 형식의 글로 써야 가장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완전한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고집 때문에 도리어 결함을 초래하고 맙니다. 백제사에서 동화집 출판을 상의해 온 것 같은데 아직 제겐 연락이 없군요.
제5 출판사의 윤일숙 씨도 원고 부탁할 땐 그토록 재촉하더니 금년에는 책이 되지 않는다고 어제 편지가 왔습니다. 아마 5인분 책을 한꺼번에 내려는 계획 같은데 이현주 목사의 원고가 아직 미착인 모양입니다. 어쨌든 기왕 맡긴 원고니까 도로 찾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소년지에 연재 중인 소설도 내년 1년 동안 더 써야만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당초엔 700장쯤으로 구상했던 것이지만 1000매까지 쓰기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비록 아동소설이지만 6.25의 참상을 가볍게 다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 선생님을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안동에 오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언제 오실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몹시 머리가 아픕니다. 만나 뵙고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1978년 11월 18일 권정생 올림. 요양원에 있을 동안 가벼운 시를 쓰겠습니다. 이호덕 선생님, 요양원 첫날, 이제 저녁입니다. 연재소설을 쓰면서 건강이 나빠져 정호경 신부 손에 이끌려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연화 요양원에 입원했다. 이곳에서 반년쯤 지냈다. 정신부님께 억지로 떼밀려 여기까지 왔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젠 편한 생활도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저의 감정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요 몇 해 동안 저는 거의 안정상태로 살아왔다고 봅니다. 선생님을 뵙고부터 2, 3개월마다 한 번씩 찾아주시는 것으로 사람 사이의 고독만은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곳 분위기에 젖어들면 생각이 달라지겠지요. 소년지에 연재해 오던 소설도 그만둘까 생각합니다. 원고지와는 일체 떨어져 살겠습니다. 역시 저를 이해해 주신 분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사과나무 밭 달림의 해설을 읽고 마음 놓게 되었습니다. 강아지 똥에 비해 많이 변모된 저의 동화를 선생님께서는 저와 똑같은 위치에서 공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있을 동안 가벼운 시를 쓰겠습니다. 어디간들 저의 굳어진 성격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바빠서 몇 자 우선 적었습니다. 오늘 같은 방 환우들로부터 여러 가지 규칙 배웠습니다. 그럼 안녕히. 1979년 1월 25일 저녁 8시 권정생 올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정말 아동문학에 대한 어떤 소신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분께서는 참 열심히 정성껏 사신 것 같습니다. 예,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한 날들이시길 주속 모듭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